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예 모르는, 정말 아예 처음인 분들 위해서 수능 국어의 정말 기본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막 아는 척 하려고 오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여기선 저만 아는 척 해야 되니까요. 좀 뒤로 가주시고. 그래서 이 영상은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다 정말 수능 국어가 처음이신 분들께 드리는 영상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권유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직전 수능 국어를 한번 풀고 와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는 직전 수능은 2025 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서 학년도는 항상 연도 플러스 1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시행되는 수능은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즉 25학번, 내년에 입학할 25학번을 뽑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항상 연도 플러스 1을 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촬영일 기준으로 2호 수능이 이제 직전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지를, 국어 시험지를 한번 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거랑 직접 푸는 거랑 완전 달라서 한번 풀고 오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의 목차는 이제 수능 국어는 뭐냐, 그다음에 수능 국어의 일정 및 시험 시간, 그다음에 시험 범위, 그다음에 문제지 구성, 기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수능 국어는 뭘까요?에 대한 정말 근원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국어 시험이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AKA, as known as 평가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 뭐 평가원 뭐뭐뭐 이런 게 다 출제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직접 그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요. 평가원은 수능 국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수학하기 위해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수학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수학은 mathematics 그게 아니에요. 수학이 진짜 그 수학 영역 그게 아니라 얘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수학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학습자를 추려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어떤 글을 던져줘도 이 글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국어 시험이라고 이제 오피셜리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기본 개념이나 대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거 다, 이 두 개 다 이제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학습 안내서로 배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폭넓게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능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릴 건데요. 구독해 놓으세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읽어보면은 결국엔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고요. 이해가 되면 당연히 글이 해석이 되고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학습자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수학할 수 있다. 즉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그게 이제 수능 국어의 근본,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신 vs 수능, 요거는 그냥 예시로 보세요. 진짜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혹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내신은요, 이제 선생님께서 자, 여기 별표 쳐, 형광펜 쳐, 그 의미심장한 미소 지으시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그거를 딱 캐치한 애들은 이거 나오겠구나. 요거 나오겠구나. 뭐 서술형으로 묻겠구나. 딱 캐치를 해놓고 암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날, 내신 시험날 딱 보면은 진짜 나오죠. 진짜 나와요. 왜냐면 출제자가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수능은요, 이거 나온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예요. 이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은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전 기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읽었으니 이번 수능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내신은 자, 우리 스테이크 썰 거야? 스테이크 먹는 법 알아야 돼? 스테이크 나온다? 스테이크 나와요. 시험날. 스테이크 잘 썰어서 먹어야 되죠. 계속 먹어왔으니까. 근데 수능은 야, 너네 질긴 거 먹어야 돼. 질긴 건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해놓고 이제 수능날 고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껌이 나올 수도 있고 스테이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능은 훨씬 더 능동적이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랑 깊이가 비할 바가 안 돼요. 이거는 내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온 나라에서 붙어서 수험생들 도와주고 애초에 자본력으로도 게임이 안 되죠.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능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으로도 보나 뭐 이제 투자 노력으로나 보나 수능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했다고 해서 꼭 수능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 및 시험 시간 보여드릴 건데요. 1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출제기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딱 3번밖에 없어요. 또 고1, 고2 친구들 그럼 고1, 고2,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도 평가원 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고3 선배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고3 학생들 혹은 N수생 여러분들은 딱 6월, 9월 수능 3번밖에 없어요.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 자체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뭐 12월 말 1월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6모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 언제죠? 물론 매번 항상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때예요. 1월부터 시작했다 치면은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이다, 뭐 아니면은 뭐 수시다 그런 거에 바빠서 치여서 수능 공부를 조금 이제 등한시할 때가 있죠. 이 게을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애들은 해요. 그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는 애들은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6월 모의고사부터 진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역인데도 아니면 뭐 반수생들. 근데 반수생들은 한번 성공 경험이 있다는 전제로 가자면 현역분들은 고3분들은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은 수능까지 딱 5개월밖에 없거든요. 5개월? 절대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게다가 6모 한번 날렸어? 그럼 9모를 잘 봐야 되는데 3달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3달 공부해서 잘 볼 거면은 왜 재수를 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모에서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거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1월부터 죽었다 생각하고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딱 3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모는 6월 첫 번째 화요일, 9월 모의고사는 9월 첫 번째 수요일,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6월, 9월 모의고사는 매년 조금 유동적으로 약간 바뀌긴 합니다만 수능은 딱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하자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평가원에서는 한번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왜 셋째 주 목요일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학생들의 컨디션을 고려하고 뭐 가장 시험 보기 좋은 날을 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조금 이제 장수생들, N수생들 알 거예요. 수능 날 특 개추움. 그 수능 날만 되면 한파가 와. 그 다음에 또 저번 수능은 따뜻했지만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한 건지 조금 약간 심술이 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장 입실은 8시 10분입니다.
6월, 9월도 당연히 똑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역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모의고사 날 다들 진심 모드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정말 수능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6월, 9월 모의고사 때 8시 10분부터는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선생님 그냥 입실만 8시 10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때부터 책 다 집어넣어야 돼요. 수능날. 책 못 봐요, 8시 10분부터. 그래서 정말 수능에 진심이신 분들은 8시 10분부터 아무것도 안 본다는 전제로 6월, 9월 모의고사 때 요거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현역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2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재수종합반들, 그 수많은 독학재수생들이 왜 사설 모의고사를 굳이 사서 푸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정말 여러 지문들을 타임어택을 해보면서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역분들은 알아두세요. 진심 모드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자는 애들이 많고 아무리 이제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초연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봅니다. 이게 80분이라는 시간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길지 않아요. 45문제입니다. 뒤에서도 말할 거지만 45문제를 80분 안에 풀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나중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정보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얘기를 할 건데요. 시험 범위는 일단은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면 독서, 비문학이라고 보통 하죠. 독서 영역과 문학은 다 같이 푸는 영역이고요. 여기가 가장 뚱뚱합니다. 독서와 비문학 다 합쳐서 34문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뒤에서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도 하는데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여러분들 사탐 선택하듯이 하지 마세요. 과탐이나 사탐 선택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난 화작이 좋아. 나 엄매 싫어. 요거보다는 이 취향이 아닙니다. 이 취향이 아니라 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요. 타 과목에서 1등급 나오는 과목이 하나 이상 있다. 타 과목 중에 1등급 이상 무조건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하세요. 알겠죠? 근데 다른 과목도 다 노베이스고 다른 과목도 그냥 그저 그렇다. 화법과 작문 하세요. 언어와 매체,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 문법 파트인데 이 문법 파트 쪽이 정말 공부량이 많아요. 정말 공부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처음에 이제 2022 수능부터 이렇게 선택 과목이 생겼거든요. 2022 수능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제 각 사범대학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몇 명 계셨겠죠. 그 교수님들끼리 경론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즉 문법이랑 화법과 작문으로 나누게 된다면 애들이 누가 이거 하겠냐, 누가 문법 하냐, 이거 문법 죽이기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문법 전공한 교수님들이 먼저 굉장히 조금 약간 반발을 하셨다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건 카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계셨던 분이, 아무튼 막상 이제 수능 제도를 도입을 해보니까 수능이 점점 과열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능에서의 표점이 중요해졌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언어 매체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 수능에 대한 이 과열 양상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언어 매체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한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누가 돼야 되냐면 다른 과목에서 1등급이 하나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어 매체는 실제로 공부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문법 공부량은 사탐 한 과목이에요. 1사탐 정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과목이 급한 친구들은 굳이 언어 매체라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량 대비 원점수 등급컷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아요. 공부량과 등급컷 차이가 비례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다른 과목이 급한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냐? 교과서와 기출을 기반으로 EBS로 세분화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과서는 공부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 학교 수업 듣지 말라고 뭐 누가 묶어놨나요? 뭐 납치했나요? 누가 막 눈 가려고 듣지 마 막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교과서를 안 했다면 기출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기출을 기반으로 정말 기출을 뼛속 깊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은 EBS로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EBS를 연계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답니다. 기출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배운다면, 공부한다면,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EBS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 약간 사교육을 주기 위해서 EBS를 도입했지만 더 사교육이 미쳐 날뛰고 있죠, EBS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EBS에서 연계. 야, 얘들아, 너무 광범위하지? 막 쪽집게 과외 그런 거 듣지 마. EBS로 뭐가 나올지 좀 범위를 한정 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평가원장께서 나와서 항상 이제 인터뷰 하시는 내용입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기출이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EBS도 시험 범위예요. 가끔가다 EBS를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 보다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 범위를 정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출은 당연하고 EBS도 시험 범위입니다. 출제하는 기관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기출과 EBS 둘 다 공부를 야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올까봐 제가 좀 약간 걱정돼서 EBS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뭐 한국교육 뭐 방송인데 근데 이제 EBS에서 책을 2권을 출시합니다. 수능 특강 1번 출시하고요. 수능 완성 출시합니다. 수능 특강 책의 출시 시기는 1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말 정도에 뭐 늦어도 2월 초에는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출시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능 특강이 언제 연계가 되냐, 어디서 연계가 되냐,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예요. 근데 보통 6월 모의고사 정도는 수능 특강에서만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가 다음 책인 수능 완성 출시 전에 시행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이 훨씬 더 양이 많고요. 훨씬 양이 많고 해서 수능 특강을 1월쯤에 이제 딱 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에 맞춰서 계속 점진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와다다 하지 마세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공부를 할 거라서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수능 특강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에 수능 특강이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수능 완성이 출시가 됩니다.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 훨씬 양이 적어요. 한 수능 특강의 한 4분의 1 정도?
이해되시죠? 수능 특강이 한 200지문 있다면 수능 완성이 한 50지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을 메인으로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이 이제 6, 7월 나왔다면 보통은 수능에 연계가 많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은 결국 수능 특강이 맞아요. 양으로 보나 연계 횟수로 보나. 그래서 수능 특강은 6월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수능 완성은 주로 수능에서 연계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EBS도. 알겠죠? 기출은 당연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되냐? 도대체 연계란 게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전 수능인 2호 수능, 202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5학년도 수능에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 연계 출제됐어요. EBS 수능 특강에 정을선전이 있어서 그걸 연계해 준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앞부분 줄거리를 주거든요. 고전소설은 주로. 뭐 안 줄 때도 있지만 주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분들이. 자, 앞부분 줄거리만 봐도 승상 정을선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열부인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열부인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시비금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시비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금섬이 나왔죠 아까. 월매 있고요. 자, 이러한 인물들 EBS에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그 인물들이 있는 문장들을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좋게. 승상 정을선 보이시고, 정열부인 보이시고, 충열부인 보이시고, 시비금섬이 보이시죠? 왕비 보이시죠? 월매 보이시죠? 다 나온 인물들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선생님, 그냥 인물만 겹친 거고 아예 다른 장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모략 보이시죠? 정열부인의 모략. 수능 특강 여기 이 캡처 한 줄 한 것만 봐도 정열부인이 거짓 병든 체함에 거짓으로 병든 척해서 이 모략을 꾸미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EBS 수능 특강에 실린 정을선전의 그 스토리 라인이 사실상 2025학년도 수능 정을선전에 굉장히 유사한 대목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BS 공부를 잘해놓은 친구들은 익숙함을 전제하고 읽었을 겁니다. 익숙하다면 좀 안정적으로 읽힐 거거든요. 아시겠죠?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EBS는. 자, 그 다음에 25학년도 수능에 또 간민가라는 고전 시가가 출제됐고요. 역시 EBS 수능 완성에 간민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화면 이렇게 하면은 확대되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첫 줄입니다.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부터 이거 한 반토막 낸 거거든요. 제가 이 2025 수능에 간민가 부분 한 2분의 1 정도 캡처해 둔 건데, 그 다음에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자, EBS에 어떻게 실려 있었던지 한번 볼까요?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똑같은 부분이네요. 더 있어요. 자, 2분의 1 파트라 그랬죠? 나머지 2분의 1 또 볼까요? 수능에.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부터 해마다 마타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EBS 수능 완성에 다음 부분입니다.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마지막 해마다 마처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똑같네요. 이런데 안 해? 해야 돼요.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지문이 나온 사람이랑 모르는 지문이 나온 사람이랑 누가 유리한 게임이죠? 당연히 전자죠? 그렇죠? 시험 범위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문학 쪽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연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시 배를 밀며 연계됐습니다. EBS 수능 완성에 배를 밀며가 있었거든요. 볼까요?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작품 하나가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간민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똑같아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출 공부하면서 EBS로 좀 나올 지문들에 대한 이 익숙함을 올려둔다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문학만 연계가 된 게 아닙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비문학 4번에서 9번 세트에
이 박은식이라는 학자의 견해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캡처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만 일단 대표적으로 갖고 온 건데요. 일단 박은식의 견해를 한번 볼까요? 군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지만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래요. 좋습니다. 서양으로부터 기술적인 측면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철학적인 측면은 유학으로 이제 강화해서 우리는 재구성해야 된다. 기술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을 조선 버전으로, 이런 얘기였거든요. 보세요. 자, EBS 수능 특강에 양명학이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박은식 보이시고요. 그쵸? 제 친구 중에 은식이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뭐 하고 사는지. 고등학교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자, 자, 보세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EBS 수능 특강에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제국주의 침략과 직결되다 보니까 무지성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였을까요? 그쵸? 유학이었겠죠. 유학과 함께 서구의 과학기술을 재구성을 하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주체적으로 만들자. 딱 연결이 됩니다. 이 글을, 이 박은식의 견해를 알고 2025 수능 이 지문을 마주했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죠.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이렇게 연계가 돼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학습에 혹은 수능 국어 시험장 자체의 피로도를, 이 부담감을 덜고 싶다면 시험 범위인 EBS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좀 더 가볼까요? 그럼 이제 문제지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독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17번은 이제 메인 비문학, 메인 독서 파트입니다. 세 세트가 나오는데 단독 지문 2개, 복합 지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2025 시험지 혹은 직전 수능 시험지를 한번 보고 오라고. 그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과학, 기술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학 지문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문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래가 골고루 나오니까 이 갈래별로 또 훈련도 좀 해놓으셔야겠죠.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서 34번입니다. 문학 지문 4세트가 나오는데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시와 고전시가는요. 현대시만 나오고 고전시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현대시 혹은 고전시가에 이제 수필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수필도 기출로 공부를 하시고 또 EBS에도 수필이 있다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독서 여기까지가 1번에서 17번까지는 38점 배점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문학 18번에서 34번 여기도 38점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은 배점이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 풀면 되고요.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 됩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는 이제 시험지를 다 줄 거예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 시험지를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골라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24점이겠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메인 76점 공부를 항상 메인으로 두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출이라는 거는요. 뭐 지금 여기서 기출 분석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입니다. 즉 고3이에요. 고3. 고1, 고2도 아니요. 고1, 고2한테 기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수능 국어 입장에서는 고3이 풀라고 만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요 세 개가 기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뭐 교육청, 리트 그런 거 먼저 하기보다는 기출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 스타일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십시오. 결국 기출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께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감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예전 언어 영역이 아닙니다. 이 학부모님들 언수회 시절이시잖아요. 그쵸? 언수회. 그러니까 저도 언수회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 생각보다 어립니다.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영역이 됐고 예전 언어 영역일 때는 언어 학원을 다닌다고? 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언어 파트, 즉 지금의 국어 파트가 쉬웠어요. 정말 제 느낌으로,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한 3배 정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 언어 영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고요. 정말 치밀해졌습니다. 시험 난도 자체가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자녀가 이제 국어를 막 뭐 망쳤어. 뭐 국어를 어려워해. 그럴 때 야, 국어는 그냥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말보다는요. 이런 거보다는 따뜻한 동료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하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전 그 언어 영역 정말 그 쉬운 막 듣기 평가 있을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따뜻한 동료의 말씀 좀 부탁드린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치밀해야 되고 생각보다 정말 아득바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일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린 다음 영상 혹은 우리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